자, 계속해서 과세 대상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좀 기본적 개념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소트가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책을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나왔죠, 여러분?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 1번은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부동산을 얘들은 공통점이 다 뭐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얘들은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뭐?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죠. 이거를 여러분 민법에서 여러분 용의 물권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민법에서 용의 물권은 몇 가지가 있다가 배우셨나요? 세 가지가 있네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이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네요. 지상권과 전세권. 적어놓으세요. 지역권은 없습니다.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세법에서는 민법상 용의물권 세 가지가 있는데 왜 두 가지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에 민법을 좀 더 많이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지상권과 전세권 역시 재산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사용 수익하실 뿐 아니라 권리자는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성을 민법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민법에 따라서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뭐하면 양도하면 과세하겠다는 입니다. 그런데 지역권일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역지와 승역지로 구분되죠. 그래서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그래서 뭐 요역지와 승역지 구분했을 텐데요. 이 요역지의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 될 텐데, 즉 요역지 소유자가 갖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이때 이 요역지는 승역지와 분류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승역지와 분리한 양도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의 양도를 과세 관점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거냐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거냐 달라지는데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 등기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조건이 붙습니다. 제약 조건이 뭡니까? 등기된. 그러면 시험은 이런 게 나옵니다. 부동산 임차권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제약 조건을 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떤 게 포인트라는 걸 알고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를 못 잡으면 엄한 걸 공부하는 거죠. 근데 세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포인트를 분명히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럼 부동산 임차권은 출전이 시험에 낸다. 그럼 부동산 임차권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출제는 그 제약 조건을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제약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과세 대상이지요. 그러나 미등기된 그러면은 이때는 제약 조건 충족까지 못했죠. 그럼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봐라 해놓고 슬쩍 제약 조건을 바꿔버리는 거죠. 등기된 이걸 살짝 앞에다 뭘 붙여? 미자를 하나 더 붙이는 거. 그럼 그게 고사장에서 미자가 붙었네 라는 게 보이면 답이 보이는 거고 미자가 붙인 게 안 보이면 그때 이제 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양도세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번은 실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냐면 사장 규정이랍니다. 사장 규정. 사장 규정 그러니까 또 생각나죠. 어머 우리 김 사장님인가 봐. 그 사장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규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민법에 따라서 혹시 양도를 한다면 과세를 하겠다는 법리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근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무 나가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무 나가시면 뭐가 발생하냐? 바로 요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은 실제 발생하고요. 여기에 전업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금 뭐를 말하는 겁니까?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때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책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고요? 아파트 당첨권.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그냥 아파트 당첨권, 세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분양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실무 용어거나 그렇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우리 세법은 아파트 당첨권. 그리고 요거와 성격이 유사한 게 뭐죠,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딱지. 저도 한때는 딱지 엄청 잘 쳤습니다. 초딩 때 딱지 뭐 나가면 싹쓸이하고 왔어요. 나는 그렇게 몇 시간씩 딱지 쳐서 벌어오면 저희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따버려요. 그 딱지 뭐만 넣어서 돈 됐을 텐데. 자, 요거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꼭 좀 알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법에서는 이 아파트 당첨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조합원 입주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과목 6과목을 바라볼 때에 전 과목을 여러분은 동일하게 보진 않죠. 메인이 뭡니까? 민계공. 여러분이 그 민계공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아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법 시간에는 안 나와요. 저 맨 뒤에 앉아있던 곱비리 2명 안 나와 있고 또 맨 뒤에 있던 학생 또 여학생은 튀었고 쉬는 시간에 하여튼 그렇게만 해봐. 나는 항상 조심하다고 그랬어. 다 지켜봐요. 똑같아요. 세법도 아파트 당첨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조합원 입주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자, 일단 요건 알읍시다. 우리 세법은요,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우리 뭐로 보냐?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세법에서 아파트 당첨권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입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전혀 뭐와 관련이 없다? 주택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권리입니다. 부동산, 아파트를 뭐 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조합원 입주권은 곧 뭐다? 주택과 동일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시한다. 그럼 왜 그런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글자 그대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당첨된 거죠. 그렇잖아.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청약해갖고 당첨된 거 아니야. 아직 부동산이라는 아파트는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냥 청약에서 당첨돼서 그 분양 조건에 따라서 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지 아직 아파트라는 부동산 자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태생 자체가 뭡니까? 주택입니다. 태생이. 이해하세요?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주택이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 대상 요건이나 재건축 사업 요건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 대상 또는 재건축 사업 요건 충족함으로써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그 기존 주택이 어떻게 되고 멸실되고 다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아파트가 신축될 때까지의 한시적 규정 권리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맞나요? 얘는 태생의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주택이었다가 그 기존 주택을 어떡하고 멸실하고 다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해서 건설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의 권리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주권.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어떻게 되면 완성되면 글로 뭐 하는가? 조건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얘는 태생이 뭐고? 주택이야. 주택인의 때가 잠시 그 사업 시행 기간 중 권리로 바꾼 거지.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로 보냐?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주택. 그러면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라는 값이가 A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아파트 당첨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라고 할까요? 저는 떨어졌어요. 청약했다 떨어졌어. C, 예,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 그거 당첨됐어야 되는 건데 왜 당첨이 됐어야 되는지를 조금 이따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 하나,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 위례 신도시를 합시다. 그 다음에 C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 배우시면 알겠지만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에 이 주택이 소위 말하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면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이 어디 보시냐면요. 예, 312쪽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역시 비과세는 개별세법의 규정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감면 면제는 항상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왜? 감면 면제는 개별세법 규정이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법에는 아닙니다. 그거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죽습니다. 감면 면제 규정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시험법에 포함이 되면 여러분 민계공 저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될 걸. 까불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2번, 거기 3번이네요. 비과세 종류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비과세 종류 동그라미 3번.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여기 밑줄 칩시다. 1세대 밑줄 하나. 양도 현재 국내 1주택 밑줄 하나. 2년 이상 보유 밑줄 하나. 몇 개 쳤어요? 3개. 이게 바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3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앞으로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가?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렇게 보고 여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따집시다. 갑이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였다. 요거 2년 이상 보였다고 합시다. 자, 1세대입니다. 갑. 다른 사람은 주택이 없어요. 갑만 갖고 있네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세법을 따질 때는 조건을 딱 열거 해놓고 열거에 대한 조건을 다 충족했냐를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럼 첫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자, 그런데 두 가지 조건 충족했죠? 1세대가 2년 이상. 이제 몇 주택만 되면 되는가? 이 주택이 몇 주택이면 돼? 1주택. 자, 결론 냅시다. 얘는 1주택자입니까? 1주택자가 아닙니까? 예? 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때 실물 주택은 얘는 하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얘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냅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1세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비과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뭐와 아파트 당첨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다 다르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 정도만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해당 아파트나 해당 재건축 재개발 주택이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걸로 여러분이 확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권리인 상태에서 양도했다는 것은 해당 주택이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예, 아직 아파트 신축 안 된 거야?
요거 아직 재건축 재개발도 완성 안 된 거야? 이 상태에서 입주를 포기하고 팔아온 거죠. 그럼 미등기 전매가 되는 거야. 미등기 양도하고 여러분 미등기 전매는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실무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이런 거를 전혀 뭐 구분 안 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미등기 양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다른 거예요. 이걸 혼용을 안 하고 이거 구분 안 하니까 나중에 엉뚱한 질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공부 안 하고 중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 이제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자, 쉽게 합시다. 미등기 전매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산에 대한 뭐가?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겁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못 하고요, 안 하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 미등기 양도라선 등기부가 있는데 취득 등기를 안 한 겁니다. 얘는 못 한 겁니다. 얘는 안 한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등기 전매나 미등기 양도는 결론은 취득 등기를 한 겁니까? 안 합니까? 안 한 겁니다. 결론은. 근데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라는 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등기 전매나 등기부가 없어 아직 없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뭐는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미등기 양도 그 자산에는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안 하고 온 겁니다. 이거는 못 하고 이거는 안 하고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 규제 대상은 미등기 전매의 미등기 양도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양도에서 어떤 놈을 나쁜 놈으로 봅니까? 예, 미등기 양도가 나쁜 놈입니다. 얘가 규제 대상인 겁니다. 세법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어설피 할다가는 나중에 실무 나가서 깨집니다. 세법은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세법은 결론은 뭐다? 세법의 결론은 뭐다? 돈입니다. 돈. 이게 다른 법과 차이점이에요. 세법은 결론 돈이야. 돈 앞에는 다 민감하다? 까불고 있어. 얘는 규제 대상이에요? 안 해요. 우리 세법에서 규제 안 해요. 세법에서 규제하는 건 어떤 놈만? 얘만 규제합니다. 미등기 양도만. 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공시법에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미등기 양도 뭐 생각하시면 되냐? 중간생 들어보셨나요? 여기 들어갔나 아직? 공시법에서 요걸 뭐라 하냐면 중간생략 등기랍니다. 나중에 공시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소유권이 A로부터 B로 넘어갔고요. 다시 B로부터 C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에 그 자산의 등기부상에 이 B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뭘 안 하고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걸 공시법에서 뭐라 하냐? 중간 생략 등기랍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은 누구만 나타납니까? A와 C만 나타납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걸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미등기 양도라는 겁니다. 근데 미등기 전매는 이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명의 등기, 취득 등기를 해 못해?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꼭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에요. 세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다. 그럼 미등기 전매입니까? 미등기 양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다. 조합은 입주권 양도했다. 그럼 요거를 우리 미등기 전매로 봐야 되냐, 미등기 양도로 봐야 되느냐고. 미등기 전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미등기 양도가 아니에요? 아직 등기부가 안 나왔잖아, 건물에.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고 못하고. 못해. 안 하는 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가 못하는가? 응? 하는가 땅 차이죠?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 따져보셔야죠. 그러면 결론 낼게요. 자, 우리 꼭 이건 알고 갑시다.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놈은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뭐다고요? 미등기 양도입니다. 요 놈이 규제 대상인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양도했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조합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냐? 그 얘기죠.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층은 딱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뭐로 보시면 되냐? 뭡니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그냥 우리 부담 없이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뭐 우리 인문과정에서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인문과정이 좋은 게 뭐냐면 조금 범위에 대한 제약을 없이 그냥 여러분한테 저는 세법에 대한 마인드 구축만 시켜드리면 되기 때문에 좀 일을 부담 없이 좀 얘기 좀 드립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 그런 분도 계시고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르는데 제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시험에 합격합니다. 알아서들 해.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당첨됐습니다. 베리 콩글레이슐레이션 전화 옵니다. 여러분한테. 어디선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공인중개 사무실인데요. 이번에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당첨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머,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다 뭐 그렇게까지 깊은 걸 알라고는 하지 마세요. 옵니다. 예,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자, 요거를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신 겁니까?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지금 현재 요 아파트 당첨권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지금 1억 5천만 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얼마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최소 지금 1억 5천 정도의 피가 붙어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그래서 여기에 1억 5천만 원의 시세, 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 위례 신도시는 국세청에서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세 강화 소유권 이전을 계속 과세 관청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판다면 시세에 형성된 1억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을 받고 팔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입주가 될 때 와갖고 과세 관청에서 과세 당국이 과세 강화를 하게 되면 피가 죽습니다. 파시려면 지금도 내놓으시면 1억 5천만 원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중개사가 얘기하더란 얘기야. 그러면 거주 목적이라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투자 목적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피를 1억 5천만 원 갖고 팔 것이냐. 나중에 떨어진 상태에서 입지도 못하고 팔아서 입주권, 그 프레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냐 고민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나 지금이라도 팔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 생각을 잘 하셨군요. 그래서 이거를 팝니다. 얼마에 받고? 1억 5천만 원에 뭐가 붙은 상태에서 피. 그럼 이때 양도 가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양도소득 항상 몇 가지를 비교하라 했어요, 여러분? 양도소득 항상 몇 개를 비교하랬어요? 2개. 뭐와? 양도가액과 그에 대응되는 취득가액 등의 필요금을 차감한 걸 양도차익이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당첨권의 피는 무조건 1억 5천만 원입니다. 양도차익은. 이게 확정됩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종속적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취득가액에 따라서 피가 얹혀지어서 양도를 할 테니까요. 자, 제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팔았습니다. 그럼 취득가 얼마입니까? 제로. 양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자, 제가 계약금을 1억을 납입한 상태에서 팔았습니다. 취득가가 얼마입니까? 계약금 들어갔다고 지금. 취득가 얼마요? 1억이에요. 내 돈 들어간 게 1억이다고 지금. 뭘 어려워해. 그럼 나는 얼마 받고 팔아야 돼요? 1억 5천만 원이야? 2억 5천만 원이야? 응? 혹시 1억 5천만에 파는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양도차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은 뭐로 픽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은 프리미엄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양도한 사람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서워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 지금 P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1억 5천만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도세 부과한다 그랬죠? 부과돼?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책이 얼마 나왔고요, 여러분? 1억 5천만 원.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양도책이 1억 5천만 원 하면 여기서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소득세법상 공제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명색이 무슨 공제이기 때문에 특별공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공제니까 뭐가 있겠다, 여러분? 특별한 놈이 있으면 기본이라는 놈이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냐?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트 가면 다 기본 있어, 없어? 있잖아. 왜 그래? 촌스럽게. 요즘 테이블 기본요금 얼마야? 빨리 얘기해. 테이블 앉으면 기본요금 맥주 2병에 뭐 마른 안주 하나 나오나, 요즘? 꼭 얘기하다 보면 나만 나쁜 놈 되더라.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차익에서 뭐 해주는 게 있는데 공제라는 게 있는데 무슨 공제가 있고 특별공제가 있고 무슨 공제가 있다? 기본공제. 상대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무슨 공제니까? 기본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기본공제 얼마 해주냐? 250만 원. 다른 자산이 양도가 없다면 250만 원 공제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과표가 됩니다. 저 과표는 얼마 됩니까? 이제 서서히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자, 계산기 좀 꺼내주세요, 여러분. 핸드폰 계산기 꺼내세요. 한두 분만 해주시면 돼요. 한두 분만 계산해 주세요. 손 빨리빨리 누르는 사람 있으면 좀 계산기 좀. 핸드폰에 계산기 있죠? 앞으로 계산 담당. 자, 과표가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1억 4,75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아파트 당첨권을 몇 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라면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냐? 5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출세가 얼마 나오는지 빨리 계산해 주세요. 7,375만 원 나오나요? 파이프 안 나오고. 얼마? 7,375만 원. 양도소득세가 7,375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소득세가 있는 것은 반드시 10%의 지방소득세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7,375만 원 곱하기 1.1. 아닌데 8천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계산 이따를 할까? 7,375만 원 곱하기 110%니까 우린 이런 게 어렵다. 1% 10이라고 10%다고? 8천. 아니 딱 봐. 이거 10%만 해도 700만 원 붙으면 8천만 원 넘어가잖아. 8천 111만 2만 111만 5천 원.
8,112만 5천 원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결론 세금이 얼마 낸다고요? 8,100만 원 부과됩니다. 얼마 받고? 1억 5천만 원 받고 8,100만 원 세금 냅니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7천만 원 남았어요? 7천만 원도 안 남았죠? 1억 5천 받은 거에서 8천만 원 세금 내고 남은 돈 7천만 원도 안 남는다니까?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야 이거는. 생각해봐 여러분. 샷빠지게 이거 분양 신청에 당첨돼갖고 프리미엄 얼마 받아갖고 1억 5천만 원 받았는데 오예 해갖고 1억 5천만 원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씨 하고 고기 다 먹고 왔는데 나중에 양도세 얼마 나와서 8천만 원 나온 거죠. 뚱. 에고 그러면 1억 5천에서 8,100만 원 남으면 남은 돈 7천만 원도 안 남는 거죠. 50%가 넘어갔죠 세금으로. 무서운 거 이건 마저 봐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저 봐야 쌍꺼풀 터져봐야 아 내 주먹 맛이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던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1억 5천만 원 떨어졌죠? 거기서 8천만 원 세금 나면 나한테 7천만 원도 안 남는다는 얘기야. 이게 세법이야. 8,100만 원부터. 그러면 양도자 양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이걸 알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중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중개시켜야 돼 어쩌든지. 그럼 도자 살살 달래야죠. 그래도 팔어. 자, 팔립니다. 그래도. 결론 낼게요. 위례 신도시는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 좀 배우셨나요? 네. 아직 안 배웠나? 경기 변동에 따른 매도자 우위 시장, 매수자 이상 회복 불황, 회복 저기 호황, 후퇴 불황 그거 안 했어? 경기 변동? 까불고 있어. 참네. 결론부터 내릴게요, 여러분. 위례 신도시는 지금 공급자가 적고 매수자가 많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자에 비해서 이렇게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너 아니라도 나는 얼마든지 팔 때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 낼게요.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도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수자한테 얘기해야 되죠. 수자한테 그러죠, 여러분. 너 이거 살 거니? 나 이거 꼭 사고 싶어, 언니. 나 이거 위례 신도시 들어가야 돼. 여기 아파트 상가도 분양받아갖고 여기 아파트 입주해갖고 상가 하면서 그냥 남은 여생 편하게 살려고 그래. 그런데 도자가 안 판대. 왜? 너한테 얼마 받고 팔면 1억 5천만 원을 받고 팔면은 양도세가 얼마 나와서 8천만 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 팔려고 그래. 그래. 어머 어떻게 해? 너 사고 싶어? 응. 그러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붙여?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건데? 도자가 수자가? 도자가 내는데 그 도자가 낼 양도세 누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현실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걸 미등기 당첨을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은 프리미엄 얼마 주고요? 1억 5천만에다 양도세, 도자가 낼 양도세를 부담하는 거죠. 그럼 얼마 주고 사는 게 결론은? 2억 3천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해요. 왜? 공급보다 수요가 많거든요. 서울에 마지막 남아있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단지 위례 신도시밖에 없잖아. 더 있어? 재건축 빼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실무 나가시면 이거를 누가 부담하기로 합니까? 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이거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써봤어야지. 시험 합격 안 해봤는데. 특약 걸으셔야 돼요. 특약 거래. 특약을 안 걸어놓으면 수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요. 언니 내가 그때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내는 게 아니대. 도자가 내는 거대.
그 빼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갖고. 그럼 중개사 죽습니다. 도저는 누구 잡으러 가니까? 중개사. 그래서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 이거 하신 분은 떴다방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언제든지 떠야 돼. 계약 체결하면 떠야 돼. 그러면 특약 걸어놔갖고 수정자. 그럼 결론, 이 사람은 당초 분양 가격, 요 수자는 당초 분양 가격 외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취득가액이 2억 3천만 더 들어간 거죠. 분양 가격 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 가격이 예를 들어서 7억이다 합시다. 분양 가격 7억. 그러면 총 얼마 줘서 한 거야, 이 사람은? 9억 3천만이죠? 자, 요거 10억에 양도했어, 나중에. 그럼 양도세에 과세가 되죠? 양도책은 얼마 그러면? 어려워지나? 자, 이렇게 합시다. 분양 가격 7억 원이라 이런 가정에 이건 필수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누가 분양 신청했든지 당첨된 사람 무조건 7억이잖아. 근데 이게 당첨자가 원래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이걸 미등기 점유로 취득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피 붙어가고 요거 들어간 거 얼마? 2억 3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취득가액 하면 얼마? 9억 3천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이 입주했어. 그다음 나중에 양도했다 합시다. 얼마야? 10억에 양도했다 가정해봅시다. 이 사람은 그냥 피도 못 받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네. 이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이 얼마라면 10억. 그러면 10억이 양도가액이고 취득가 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아, 조각이 죠. 저 사람은 그러면 저 아파트를 얼마 주고 산 겁니까, 이 사람은?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를 신고합니까, 여러분? 얼마짜리 취득했다 신고합니까? 자, 취득가, 분양가가 얼마고요? 7억. 프리미엄 조건 나는 얼마 주고 샀어요? 9억 3천만 원. 그럼 이때 취득세 신고가 되죠. 아파트 취득하면. 무슨 말이 하죠? 아파트 분양가서 이제 들어갔다고. 그럼 이전 등기할 거 아니야?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럼 이때 이 사람의 취득가액은 얼마냐고. 분양가격 7억이냐? 실제 취득가액 9억 3천만 원이냐? 응?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거냐는 얘기죠. 취득가액을. 8억 5천만 원인가요? P 1억 5천에다가 이거 들어간 돈 아니야, 이거는? 집에 안 갈죠? 아닙니다.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9억 3천만입니다. 9억 3천만 원. 분양가가 얼마에다가 7천에다가 취득한 대가가 얼마 들어갔어요, 여러분? 2억 3천 더 들어갔죠? 결국 취득한 돈은 얼마? 9억 3천만입니다. 9억 3천. 그럼 취득세를 만약에 얘가 얼마에 맞춰서 내면은 7억에 맞춰서 내면은 얘는 취득세 과소신고 납부돼 버립니다. 요거 나중에 취득세 할 때 배워. 우리 또 걱정하지 마. 취득세 할 때도 나온다. 봐. 그럼 취득세 과세 기간은 실제 취득가가 얼마로? 9억 3천만 잡습니다. 이게 낫습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얼마에 취득한 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 할 때 취득가가 얼마로? 9억 3천만 원 빼버리면 됩니다. 이해하셔요? 만약에 이거를 안 잡죠? 이걸 안 했어? 응? 그래서 얼마로 한 걸 해갖고 그럼 양도차가 얼마 됩니까? 그렇게 되네요. 오케이? 예.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아파트 당첨이나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도대체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냐? 피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취득자 문제에서도 한번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이때 취득자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고? 분양을 미등기 전에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들어갔을 때 무슨 문제가 나오고? 취득세. 그걸 나중에 보유하다 뭐 하면? 양도하면 양도세 무슨 문제? 양도차익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거 나중에
하기라고요. 일단은 우리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 대표가 뭐가 있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은 거 P 붙으면 어차피 나는 재개발, 재건축, 종전주택 갖고 있다가 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상이 됐어. 나는 찬성은 안 했어도 수에 밀려갖고 통과된 거야. 그래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종전주택의 부동산과 재건축, 재개발 완성된 주택의 평가를 해갖고 평가 차익을 추가 납부할 거냐, 환급받을 거냐를 우리 어디서 결정합니까? 사업 진행하는 것에서 결정됐죠? 특히 관리처분계인가 이쪽에서 나오겠죠. 추가 납부할 거냐, 환급받을 것이냐. 그럼 대부분은 현실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추가 납부 들어갑니다. 종전주택 부동산, 종전감정가액보다는 완성된 재건축, 재개발 주택 가격이 높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딱 요 주택, 기존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돼서 재개발 대상이 돼서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난 조합원을 참여한 거죠? 그래서 뭘 받았어요? 입주권을 받았죠? 그래서 네 주택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 네 토지 위에다 새로운 아파트 짓는 거죠? 그래서 난 입주권 받고 나왔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 이게 추가 납부금이 1억, 2억이 된대. 그럼 난 지금 주택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전세 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현금을 얼마를 마련해야 1억, 2억을 추가로 더 마련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입주를 어떻게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지. 지금 1, 2, 3년 아니야. 내가 2, 3억을 1억, 2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얘기죠. 우리 아저씨 1년 내내 벌어와도 8천만 원이 돼. 그럼 어떻게 해? 입주를 어떻게 하는 거죠? 포기하죠. 그래서 실제 실무 나가면 대부분 원주민 입주는 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냐는 얘기죠.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원주민도 다 쫓겨나는 거죠? 다 쫓겨나요. 수락산까지 왔다가 수락산도 나오고 이제 저쪽 성남, 이제 성남도 갔다. 다 이제 갈 데가 없다. 허씨. 그럼 나는 이거 중도 입주 포기하고 뭘 팔아 이제? 입주권 파는 거죠. 그 입주권 팔 때 뭐가 붙으면 거기가 바로 양도세 과세되는 뭐다? 양도 차익이다. 요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 자산 한번 잠깐 볼게요. 기타 자산은 1번과 2번이죠,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영업권 10%. 1번이 가장 과세 대상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1번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영업권이 나왔죠. 자, 여러분 영업권 실무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업권을 실무에서 대부분 권리금 그러죠. 권리금. 근데 세법에는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 표현한다? 영업권이라 표현합니다. 이때 여러분 영업권은 앞에 제약 조건이 붙었네요. 어떤 제약 조건 붙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요게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면 출제리 이거 시험 내면 반드시 영업권을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앞에 뭐 제약 조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냐, 분리하여 양도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합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자 동그라미 함께. 요게 나와야 돼. 함께. 근데 그걸 출제를 살짝 바꿔. 뭐로? 분리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제약 조건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함께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서 분리로 바뀌면은 이해하셨어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가 포인트인가? 그걸 여러분 평소 공부할 때 자꾸 체킹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걸 갖고 장난칠 테니까. 그 다음에 2번 시설물 이용회원권 있죠. 여러분이나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권 등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그 밑에는 뭐죠 여러분 다? 예, 주식, 예외적 과세 대상 주식, 예외적 과세 대상 파생상품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의 개념 있죠?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양도의 개념, 비과세, 양도 취득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가 보라는 데까지만 보십시오. 지금은 너무 혼자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